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집에서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보증금 다 반환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또 뭔지 이 부분 좀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깡통 전세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지금 취재해 가신 KBS ETV 제가 나오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다른 요일날 방송되시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취재로 오셨는데 거기서 깡통 전세를 다룬 거야. 이게 뭐냐면 지역 익산에 있는 다세대주택인데 그 집이 시가는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지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살거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얼마큼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다 따져보니까 무려 10억 원이 넘어. 근데 거기 근저당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도 있었던 데다가 뭐 나머지 보증금들 다 합치니까 이게 10억을 훌쩍 넘으니까 나중에 이게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거든. 그러니까 집값은 6억인데 들어가 있는 전세권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월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이거 다 날리게 생긴 거지. 그럼 어떻게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집에 들어갈 때 세입자들이 뭘 주의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정말 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분명히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를 해줘. 근데 우리 세입자들이 이게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만 다 있으면 나는 당연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전세권 등기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집에다가 근저당권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거기에 갑구, 소유권에 대한 기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을부라고 해서 거기에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은 안 나오고 보통 근저당권만 나오거든요. 그 등기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 을구에 있는 그 등기 순위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전세권 등기를 해서 좀 더 확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확정일자 받아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야. 세입자들은 확인하셔야 될 게 단순히 공인중개사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일단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치센터에 가셔서 이 전입세대가 과연 여기 몇 세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입세대가 열람을 하시면 나오는 게 이 임차인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월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집값 시세랑 맞춰봐서 내가 이 보증금을 계약이 끝날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 두 번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를 본인이 직접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랑 계약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유자 아닌 자와 계약할 때는 위임장이 분명히 있는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세 번째, 신탁사로 돼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랑 계약을 해야 되지 신탁사가 아닌 자랑 계약하면 안 돼요. 내 소유자다, 내가 여기 주인이야, 우리가 나랑 계약하면 돼 라고 하면서 등기부상에는 신탁돼 있어. 그랬을 경우에 그거 그대로 믿고 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신탁사랑 계약을 하거나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꼭 유념하시고, 대신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경매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얘기 드릴게요. 확정일자 받아두시고 전입신고해두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건 꼭 아신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 경매가 됐다, 경매될 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먼저 볼게요.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 배당 순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대차 보증금 무조건 1순위다, 이거 전혀 아니에요. 1순위는 뭐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 이게 지금 1순위 채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주택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먼저 1순위라는 거고, 2순위에 해당하는 게 그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세, 이걸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이 주택하고 관련된 국세나 지방세, 그러니까 다른 세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갖고 있는 다른 세금이 아니라 주택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같은 것만 이 2순위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일반 조세 채권하고 근저당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그 등기 부상에 나타나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채권, 그러니까 조세 채권이 또 있다는 거야. 2, 3순위가 거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4순위에 해당하는 게 그 조세 채권에 더해지는 담보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그 가등기 담보, 전세권, 확정일자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전세 들어갈 때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나는 1순위야 라고 생각했던 걸 완전히 다른 거야. 4순위야 4순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임금채권의 일부,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금, 3순위가 당해세가 해당되지 않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4순위가 그제서야 이제 그 을구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이라든지 또 비슷한 가등기 담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를 안 하니까 확정일자 받은 순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순위, 6순위, 7순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선변제권 내가 확정일자 받았다고 다 보호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액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이 만약에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그 월세 50만 원 사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있는 거야? 당연히 전입신고라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있어. 4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지만 1순위 최우선 변제권 있냐? 이건데요. 보세요. 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이 보증금과 그 최우선 변제권 액수가 달라졌어요. 근데 최근 것만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 2014년 1월 1일 날, 그 다음에 2016년 3월 31일 날, 2018년도 9월 18일 날 다 계속 변경이 되어 왔는데 지금 2021년 5월 11일 날 보호가 되고 있는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을 보면 보증금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는 보증 전세 내지는 임대차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보호해준 게 아니야. 그게 다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인 게 아니라 그 중에 5천만 원 이하 부분만 최우선 변제권으로 먼저 배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 있거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주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는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그 중에서 4,300만 원 이하까지 보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광역시라는 거는 과밀억제권역 위에서 봤던 과밀억제권역 지역과 군지역은 또 제외해요.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우리 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고, 그런 광역시와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7천만 원 이하 중에서 2,300만 원 이하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그 중에 2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꼭 좀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